자, 2019년 산업기사 1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황동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성질이 아닌 것은, 자, 황동입니다. 황동. 그렇죠? 황동이 뭐지요? 구리 플러스 아연이지요. 구리 플러스 아연이고,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의 합금이고요. 황동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은 자연균열, 그리고 고온 탈아연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아연 부식도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답은 시효경화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FEC계 평행상태도에서 최심 입방격자인 알파철이 A3점에서 감마철인 면심 입방격자로 A4에서 다시 감마철인 최심 입방격자로 구조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속의 변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A3점이요. A3점은 알파에서 감마철로 바뀝니다. 이게 몇 도냐면 912도씨가 되고요. A4 변태점이요. 감마에서 델타철로 바뀌는 거죠. 델타철로 바뀌는데 이게 1400도씨가 됩니다. 자, 알파철은요, 면심 입방 격자이고 감마철은 최심 입방 격자입니다. 자, 감마철은 최심 입방 격자인데 1400도씨가 되면 델타철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동소변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소변태가 뭐냐면, 그렇죠? 고체 내에서 일어나는 원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 자, 동소변태, 원자의 배열만 바뀌는 것이다. 자, 동소변태. 자, 자기변태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변태. 자기변태는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는데 자성만 변한다. 이게 뭐냐면 철의 자기 변태점은요, A2 변태점이고요, 768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2 변태점 온도, A3 변태점 온도, A4 변태점 온도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이요. 자, 이게 잘 안 올라가서. 자, 3번입니다. 3번. 용접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입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화물 안정화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오스테나이트계 용접봉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입간 부식. 그렇죠? 입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근데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오뷴이요. 네오뷴, 티타늄, 탈탄을 원소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입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번은, 자, 1050도에서 1100도씨 정도에서 가열해서 탄화크롬, 그렇죠? 탄화크롬, 탄화물을 분해 후 급냉시켜준다. 자, 탄소량을 적은 강을 사용한다. 그리고 첨가해주는 거, 티타늄, 네오뷴, 탈탄을 소량 첨가해주면 입간 부식을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 일반적으로 강제의 탄소 당량이 몇 퍼센트 이하일 때 용접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가? 자, 용접성이요. 용접성은 탄소의 함유량이 작을수록 양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자, SS275, SM275A, SGT275, STWW2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구조용 탄소 강제에 해당되는 것은 요겁니다. SGT275이다.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강의 규격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이해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자, SS272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이다.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자, 또 SM275A는요, 용접 구조용이에요. 용접 구조용 강제이다. 옛날에는 SM400 이렇게 표시했죠. 자, SGT295는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STWW290은 자, 상수도용 도복장 강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것만 일단 암기하세요. 요런 거는 잘 우리가 용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요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그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전성 및 연성이 좋다. 맞는 내용이죠. 전기 및 열의 양도체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갖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액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갖는다. 자, 금속이라는 특징이요. 액체 상태가 아니죠. 자, 액체 상태에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죠? HG. 순. 얘만 액체 상태고 나머지는 금속이다. 자, 볼까요? 금속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자, 실온에서 고체이며 결정체이다. 두 번째, 빛을 발산하고 고유의 광택이 있다. 세 번째, 가공이 용이하고 전연성이 크다, 풍부하다. 4번,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다. 5번, 비중이 크고 경도 및 용융점이 높다. 이해하시면 되죠? 7번입니다. 자, 영각류 제품을 용접한 후 논해풀림법을 이용하여 용접 후 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때 제품을 논해에서 출입시키는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논해풀림법이에요. 논해풀림법.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논해 출입 온도가 어떻게 되냐? 300도씨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300도씨 이하. 자, 논해풀림법은요, 유지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유지 시간이 길수록 효과적이다. 그리고 논해 출입 온도는 300도씨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온도는요, 6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그럼 어떻게 되죠? 600도에서 50도씨 정도에서 논해풀림법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다음 중 경도가 가장 낮은 조직은 무엇이냐? 자, 다음 중 경도가 가장 낮은 조직은, 자, 경도에 관련된 거예요. 경도가 가장 낮은 조직은 페라이트 조직이다. 자, 이거 암기하시고요. 자, 보면은 요건 좀 틀린 것 같고요. 자, 금속 조직의 강도와 경도가 높은 순서, 얘가 제일 낮아요.
그렇죠? 쭉 올라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한두 번 읽어 두시고요. 암기하실 수 있으면 암기하시고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원소 중 적열치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 적열치성의 원인이 되는 거, 황이죠, 황. 자, C는 탄소, H는 수소, P는 인입니다, 인. 그리고 S는 황인데, 여러분들이 그 학금에서 첨가 원소의 영양, 기억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자, 볼까요? 수소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망간이 또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 그렇죠?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은 뜨임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용접 작업에서 예열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열영양부와 용착금속의 경도를 증가시킨다. 경도를 증가시킨다. 경도를 증가시키는 건 목적이 아니죠. 네, 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예열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겠죠. 수소의 방출을 용이하게 하여 저온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열을 한다. 목적이죠. 이 3번,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고 경화 조직의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온도 분포가 완만하게 되어 열 응력의 감소로 용접 변형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예열에 관련된 거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모재의 수축 응력을 감소하여 균열 발생을 억제한다.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모재의 취성을 방지한다. 취성이라는 게 뭐죠? 깨짐입니다. 깨짐. 깨지는 성질, 취성. 자, 용착 금속에 수소 성분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주어 비드 및 균열을 방지한다. 비드 및 균열. 자, 비드 및 균열의 원인은 뭐예요? 수소라는 거죠. 수소. 자, 경화 증대는 목적이 아니다. 경화 증대는 아니다. 답은 1번이죠.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이요. 자, 부품의 면이 평형으로 가공되어 있고 복잡한 윤곽을 갖는 부품인 경우 그 면, 광명단 등을 발라 스케치 용지에 찍어 그 면의 실형을 얻는 스케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프린터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스케치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레인즈법, 손으로 자유롭게 그려주는 거. 자, 프린팅법, 광명단이나 기름 걸레를 사용해서 윤곽을 보여주는 것. 그죠? 본뜨기법, 그리고 사진 촬영법이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2번입니다. 12번. 다음 용접 도시 기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6, 300이죠. 자, A6, 여기서 6이 뭐지요? 목 두께를 나타냅니다. 목 두께.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필렛 용접이에요. 필렛 용접을 300mm 정도를 용접을 하는데, 목 두께를 6mm 정도 해라. A. 그렇죠. A. 목 두께를 나타내는데, 자, 목 길이가 있고요. 다리 길이가 있고요. 목 두께가 있습니다. 자, 필렛 용접을 하면 나타나는 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각장이라는 게 나와요. 만약 얘를 이렇게 용접을 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장. 또 뭐라 그러냐면 다리 길이
목 길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목 두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 두께. 자, 목 두께하고 각장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죠? 자, 목 두께를 A라고 하면 각장을 B라고 할게요. 0.707 곱하기 B는 A가 됩니다.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쪽 요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거 화살표 쪽 용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필랩을 용접을 할 건데 A6이야. 300을 할 거야. 은선이 잡혀 있고요. 그렇죠? 자, 실선에 주어지면 화살표 쪽을 용접합니다. 근데 은선에 만약에 그려져 있다면 A6, 300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필렛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 쪽을 용접을 하는 건데 은선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화살표 반대쪽을 용접해 주는 겁니다. 화살표 반대쪽. 요것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자, 13번이죠. 13번. 다음 중 가는 2점 세선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2점 세선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가상선하고 무게중심선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그죠? 4번. 가는 2점 세선을 사용해서 표시해주는 도면, 기호. 그렇죠? 볼게요. 자, 사실은 가상선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무게중심선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가는 2점 세선으로 사용되니까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 가상선에 대한 용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한다. 그렇죠? 이동하는 부분에 이동 위치를 표시한다. 반복을 표시한다. 자, 도시된 물체의 앞면을 표시한다. 가공 전, 가공 후에 모양을 표시한다. 또 공구, 지그 등의 위치를 표시한다. 가상선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모서리 이음을 나타내는 것을 골라라. 모서리 이음이요. 자, 1번입니다. 요거. 자, 1번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렇게 표시된 거 비드 용접입니다. 비드 용접. 맞대기 할 때 나오는 표면 비드 용접이다. 자, 모서리 용접입니다. 얘는 겹치기 용접, 그리고 변두리 용접. 변두리 용접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서리 용접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도면에서 척도를 표시할 때 NS의 의미는, 자, NS. 비례척도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비례척이 아니다. 어떻게 되지? Not to scale. Not to scale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6번이요. 다음 재료 기호 중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를 나타내는 것은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자, 요겁니다. SM38C. 자,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자, SF340A는요, 얘는 단조품을 나타냅니다. 탄소 단조품이다. 자, SMA460은 SM460A예요. SMA가 아니고 SM460A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SM375A는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똑같은 거죠? 답은 1번이다. 자, 17번입니다. 17번. 자, 용접 기호의 참고 표시로 끝부분에 표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끝부분 사실은 밑에 있는 내용으로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 자세가 들어간다든가.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용접 방법이요. 들어가고요. 허용 수준 들어갑니다. 허용 수준 들어가고요. 자, 작업의 자세는 어떻게 되죠? 오버헤드로 해라, 호리젠탈로 해라, 버티칼로 해라, 플라이트 포지션, 아래 보기로 해라. 그런 게 주어지는 거죠. 자, 재료의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도면에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렇죠? 도면에 표시하지 않는다. 답은 4번이고요. 18번도 할게요. 18번 그림 이용했는데, 자, 용접 기호 중 EA가 의미하는 것은 뭐, EA는 요걸 나타내는 거네. 요 선, 실선이요. 실선. 그쵸?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얘는 기준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여기 한번 설명선 표시 방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선은 요걸 나타내는 거죠. 요거. 설명선이란 용접부를 기호로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을 말하며 화살표, 지시선이죠. 기준선, 실선이고요. 동일선, 파선입니다. 예. 이 B는 동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꼬리 부분으로 꼬리로 구성되며 꼬리는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여기 없죠, 꼬리가. 자세를 보통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용접 기호는 이 실선이나 파선에 붙여 용접부를 표시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해 가셨죠? 자, 19번입니다. 19번. 핸들이나 바퀴 등의 암 및 리브, 훅, 축, 구조물의 부재 등의 절단면을 표시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면도는, 자, 회전도시 단면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회전도시 단면도에 대한 부분이다. 자, 요거 내부 표시는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요. 외부 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까지 같이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제3각법 투상도에서 A가 정면도일 때 배면도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배면도고요. 얘가 정면도예요. 자, 배면도. 배면도는 어디에 나타내는 거죠? 정면도가 있으면 뒷면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데 얘가 정면도라고 얘기하면 뒷면에서 앞을 쳐다보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4번인데, 자, 얘는 저면도. 얘는 우측면도. 얘는 좌측면도. 얘는 뭐죠? 얘는 평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면도란 정면도의 뒷면에서 쳐다보고 그리는 그림. 자, 21번이요. 다음 용접 시공 조건 중 수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수축입니다. 수축은 왜 일어나죠? 용접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5,000도에서 6,000도, 많게는 10,000도까지 나오는데 열을 받으면 냉각이 되지요. 냉각이 되면서 늘어났다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루트 간격이 클수록 수축이 작다. 루트 간격이 클수록 수축이 작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틀린 거다. 자, 루트 간격이 뭐죠? 맞대기를 하면 이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리. 얘를 루트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트 간격이 크다. 이게 커요. 클수록 수축이 작다? 뭐가 좀 안 맞죠. 그렇죠? 자, 피닝을 하면 수축이 감소된다. 맞죠? 자, 구속도가 크면 수축이 작아진다.
구속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얘하고 얘를 이제 용접을 할 건데, 바닥에다 가접을 해요. 아니면 바이스 플라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줘요. 그게 구속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도가 크면 수축은 작아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V형 이음은 X형 이음보다 수축이 크다.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용접 시공의 조건 한번 볼게요. 피닝을 할수록 수축력이 적다. 피닝을 하면. 자, 구속력이 크면 수축이 작다. 위빙을 하는 것은 수축이 작다. 위빙을 하면 수축이 작다. 루트 간격이 클수록 수축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자, 22번입니다. 연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용착 금속의 인장 강도가 100kg일 때, 안전율이 5일 때, 그리고 용접 이음의 허용 응력은 얼마인가? 허용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허용 응력을 구하는 식. 자, 우리 안전율 구하는 식 있죠. 허용 응력 분의 인장 강도.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 이건 안전율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나오고 얘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율이 5, 인장 강도는 100. 그럼 답이 어떻게 되죠? 20이죠. 20. 자, 그래서 안전율에 대한 정확한 공식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다라는 내용하고요. 자, 안전율 중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하중은 안전율이 몇인가? 충격하중은 안전율이 몇인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정하중 3, 충격하중 12가 나와야 된다. 요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23번입니다. 용접 구조물 조립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변형 제거가 쉽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3번 경제적이고 고품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용접 변형 및 잔류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내용이죠. 변형하고 응력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답은 4번이다. 설계 시 주의사항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용접 설계 시 주의사항. 자, 수축이 큰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에 필렛 용접을 한다. 자, 큰 구조물은 구조물의 중앙에서 끝으로 향하여 용접한다. 그리고 용접선에 대하여 수축력의 합이 0이 되도록 한다. 자, 리벳과 용접을 할 때는 용접을 먼저 한다. 필렛 용접과 맞대기 용접을 한다면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한다. 그렇죠? 용접 불가능한 곳이 없도록 한다. 또 물품의 중심에 대하여 대칭으로 용접이 진행되도록 한다. 용접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자, 용접 설계에 관련된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24번입니다. 용접 준비사항 중 용접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스트롱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스트롱백이다. 밑에 있는 그림. 스트롱백. 자, 변형 방지판이라고도 하고요.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2개 이상 부착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 요 그림이 주어지고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롱백 변형 방지판이다. 자, 25번입니다. 25번.
다음 그림의 필렛 용접부에서 이론 목 두께 H1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쵸? H 곱하기 0.707은 HT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목 두께는 각장 곱하기 0.707이다. 26번입니다. 자, 용접 구조물 설계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용접 이음에 집중, 교차를 피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용접 티수는 강도상 필요 이상 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3번, 후판을 용접할 때 용입이 낮은 용접법을 이용하여 층수를 늘린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3번. 후판이라는 거 두꺼운 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층수를 많이 늘려주면 응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자, 4번. 판면에 직각으로 인장 하중이 작용할 경우 판의 아변 방향에 주의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7번입니다. 27번. 용접 이음부의 홈 형상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게 답인 거예요. 그렇죠? 틀린 것이 답인 거죠. 자, 1번 용착금속의 양이 많을 것. 자, 용착금속의 양이 많다. 용착금속의 양이 많으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잘못된 내용이고 이게 답이에요. 자, 2번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할 것. 맞는 내용이죠. 3번 완전한 용접부가 얻어질 수 있을 것. 4번 홈 가공이 쉽고 용접하기 편할 것. 올바른 내용이고요. 1번이 틀린 내용이죠. 28번입니다. 용접 구조물 시공 시 비틀림 변형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비틀림 변형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죠? 자, 1번 용접 지그를 활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집중 용접을 피하여 작업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이음부의 맞춤을 정확하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용접 순서는 구속이 없는 자유단으로부터 구속이 큰 부분으로 진행한다. 이거 틀린 내용이죠. 자유단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되어 있는 데부터 자유단으로 간다. 자, 29번입니다. 아, 120A의 용접 전류로 피복 아크 용접을 하고자 한다. 적정한 차광 유리의 차광 번호는 어떻게 되나? 10번이죠, 10번. 10번 내지는 11번이 적합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 다음 중 위보기 자세를 의미하는 기호는 뭐죠? 오버헤드? 오버헤드. 도면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70도 이하, 4 이하. 여기서 오버헤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각이 있죠? 각이 70도 정도 되는 거고요. 4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건 루트 간격을 4mm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는 오버헤드로 해라 라는 뜻인 거죠.